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권영수입니다. 예, 두 분 발표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정부 조직과 인사를 전공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토론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국민들의 저는 조경호 교수님 발표하신 국민 권익 보호 관련한 당정 협력 체계 어떤 확대 또는 강화에 관한 주제입니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바꾼다 또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변화를 거쳐서 온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먼저 우뚝 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로는 권익위의 독립성과 안정성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권익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많이 거버넌스에서 많이 강조되는 시민사회와의 어떤 통로, 협치 체계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하고 세 번째로는 권익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세 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정부 신뢰가 낮다 그러는데 이건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설문조사가 된 건 2015년입니다. 이건 국정농단하고 상관없이 정부의 신뢰가 낮은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정부 신뢰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무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는 것이 아마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권익 보호란 것은 이게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에 있냐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국민 복지에 선행돼야 될 것이 국민의 권리가 보호가 더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를 위해서는 수십조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고 있고. 그런데 국민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도에 3개 기관이 통합됐다 그러지만 실제 예산은 원래 예산이 하면 736억인가 그래요. 736억은요. 동네 작은 전문대학 수준 하나입니다. 이 구멍가게 같은 이러한 예산 가지고 인력 조직 확대돼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3개 기관을 합쳐서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3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 계신데 부위원장님 한 분, 제일 큰 조직 관리를 사무처장님이 하십니다. 운영, 감사, 기획 이러한 내부 운영 빼고 나면 딱 2개 담당합니다. 고충 처리국하고 또 하나 더 2개 국을 담당하시고요. 그리고 부패 방지하시는 부위원장님 밑에 부패 방지국 1개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들어왔지만 담당하시는 부위원장님 밑에 행정심판국 1개입니다. 결국은 3개 기관을 합쳐서 운영의 효율성은 제고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담당하는 사업의 효과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느냐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 인사하면서 어떤 권익위의 인사혁신이라든가 조직 역량들을 평가한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권익위의 내부의 조직 그리고 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충은 아마 굳이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국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협치의 과제가 있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보면 위원장님 학교에서 오셨습니다. 부위원장님 3분, 한 분 공무원, 행시 출신 공무원분, 한 분 판사님, 한 분 검사님입니다. 상임위원님들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상임위원님들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것이 당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최소한 권익위의 활동을 모니터링을 하고 권익위가 국회와 협력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민사회의 어떤 참여가 보여주는 저는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 모니터단 즉 국민이 소통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통로는 지금 많이 신문고가 열려져 있지만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는지를 모니터하는 국민들의 어떤 체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권익 보호에 관련된 어떤 국회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전체를 모니터하는 국민 모니터단 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세미나와 관련된 것이 국회와 협력 체계인데요. 저는 최소한 소위원회별로 권익위에 국이 나름대로 설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보면요, 고충민원국의 국장님 밑에 과가 한 10개 사업별로 분야별로 10개 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별로 국회 소위원회를 상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권익위에 먼저 체계가 제대로 잡혀지고 그러면 권익위의 담당 국별로 국회 소위원회별로 어떤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럼 합동위원회는 국회와 권익위가 함께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국회 소위원회와 권익위의 담당 국별로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